우아하고 아름답다. 간결하고 소박하다. 자연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목조 건축. 섬세한 손길로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직업. 도편수를 소개합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충청남도 아산의 한 사찰인데요. 몇 달 동안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됐는데. 작업 상태를 감독 중인 이분이 바로 오늘의 마스터 한진석 도편수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전통 한옥 목수일을 하고 있는 한진석이라고 합니다. 할아버님도 대목이셨고 아버님도 대목이셔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 보람 있고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편수는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목조 건축 기술을 지닌 목수를 말하는데요.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분야의 장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 도편수의 주 임무. 여기서 잠깐! 대목, 도편수, 대목장,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대목은 집에 큰 틀을 짓는 목수를 이야기하고요. 도편수는 공사를 총괄하는 대목을 말합니다. 대목장은 무형문화재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 최고의 도편수를 이야기합니다. 목수 중의 목수, 건축 과정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전통 목조 건축물 하나를 짓기 위해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는데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건축물을 깎고 다듬듯 지어올려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도편수죠. 그렇다면 훌륭한 도편수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도편수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능력, 철학적 설계. 도편수의 일, 그 첫 단계는 설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짓는 목조 건축도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발전해왔는데요. 우리 고유의 건축 양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내기도 한다네요. 이제 어쨌든 한옥이라는 게 안곡과 안옥에 있어서의 그 곡선이 중요하거든요. 처마를 너무 많이 빼면 지붕이 무거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처마를 좀 덜 빼면 가벼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집의 뭐 평수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 도편수는 끊임없이 고민하는데요. 도편수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 능력, 나무를 보는 눈. 설계 작업을 마친 한진석 도편수님, 작업실을 나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산책이라도 하는 걸까요? 여기 그냥 육성이 있네. 여기 그냥 조선소나무도 있고 육성도 있고 좋네. 여기 이런 나무들이 이런 데 있었네. 집의 재료가 될 나무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도편수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소나무라고 그러죠. 옛날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 오리지널. 한옥은 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이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를 썼냐 아니냐가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아무 나무나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되기에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품을 팔기도 하는데요. 나무가 그냥 건조가 잘 된 것 같은데 운 좋게 이제 들어온 거죠. 한 2년 정도 전에. 소나무 자체가 길고 직경이 굵은 나무는 보기도 힘들고 드물어요. 그게 이제 나왔다 하면은 이제 너도 나도 없이 가서 좀 구입을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또 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놨다가 2년이 되는 집주인하고 되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잘 건조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구해온 나무들은 처마나 기둥처럼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모양새로 다듬어지는데요. 이 작업을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도편수가 되기 위한 그 세 번째 능력, 섬세한 손끝. 그저 도면에 맞춰서 나무를 자르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데요. 이거 할 때 고화지 자리가 있잖아. 고화지 자리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보여야지 뭐가 좀 보기에도 좋고 좀 시각적으로 좀 처져 보이지가 않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패질은 뭐 잘했네 뭐. 예. 마름질이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하고 이런 곡선이나 이런 부분이 도면에 표기를 한다 손 치지만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세심하게 대목들이 이렇게 마름질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집을 세워놓고 보더라도 미적으로나 때문에 곡선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전통 목조 건축은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성껏 마름질된 나무와 나무가 조립블록처럼 단단히 맞물려 집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팀플레이입니다. 도편수가 집에 큰 구조를 만들면 미장이가 벽과 천장, 바닥에 흙을 발라서 빈틈을 막고 소목장은 문과 창, 가구 등을 만들어 채우며 지붕을 덮어 기와를 올리는 제와장을 비롯해 다양한 장인들이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요. 도편수가 되기 위한 그 네 번째 능력, 협업.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초부터 해서 뼈대를 세워줘야만 다른 분들이 하는 부분,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그 한 채의 그 한옥이 완성이 되거든요. 10개 현장이라면 뭐 도편수가 뭐 거의 한 70~80%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무와 나무를 이어 집을 짓듯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 이들을 한데 아우르며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도편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 건축 과정에 다양한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것도 도편수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에서 건져 올린 재료들이 도편수의 손을 빌어 아름다운 한 채의 전통 목조 건축물로 태어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어쨌든 무사히 뭐 뒤에 있는 건물이든지 간에 완공을 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예. 어쨌든 산에서 목재를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다시금 목재가 이제 한옥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참 보람을 느끼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는 우리의 전통 목조 건물. 그 멋진 집을 만드는 직업 도편수에 여러분도 도전해보면 어떨까요?